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불발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주말에 또 탄핵 찬반 집회가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장 상황을 보시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예. 탄핵 탄핵에 찬성, 찬성하는 집회 집회자가 참가자가 이곳이 지금 한남동 공관 앞인데요. 한남대로의 전 차선을 점거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게 보통 한도 차로는 통행하기 위해서 비워두는데 지금은 보신 것처럼 전 차선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하철 6호선 한강 진역은 또 한때는 무정차 통과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많이 모인 거 보면 지지자들끼리의 충돌도 우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장소를 보면 사실 저분 탄핵 찬성 반대의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당장의 현안은 체포영장 집행 여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 의견이 갈리는 분들인데 예. 실제 저는 그래서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뭐 공수처가 이제 법 집행기관으로서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은 소환 조사를 위한 거잖아요. 조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조사 방식을 다양하게 다른 방법을 강구할 여지도 없잖아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변호인 선임계를 이제 내게 되면 변호인과 소환 일정이나 아니면 조사 방식 시기 등과 관련돼서 조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 지금 저렇게 중간 과정에 조사 절차 갖고 저렇게 국론 분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 이 영장 자체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했다는 또 논란이 있어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예. 영장 신청 받은 법원도 원래 중앙지방법원에 받아야 되는데 서부지방법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또 상대방의 논란을 제기하고 있고 예. 마지막 영장 기재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여기는 패스해도 된다 이렇게 판사께서 그냥 적었단 말이죠. 물론 여기에 대한 공방이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강제 집행이기 때문에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일말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도 공수처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하나하나 지금 풀어야 화면에- 될 문제들을 한 번에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집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잖아요. 그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저렇게 몰렸는데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것이며 그 절차가 과연 지금까지 맞는 상황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한테 평상시에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요. 오늘 저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해서 화가 나서 잠을 못 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체포영장 집행 정지되는 네. 부분 보시면서 그러니까 영장 집행조차 못하게 하고 경호처가 사실상 무장을 한 상태에서 막은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저 시위대에 저 시위에 찾아오신 분들도 아마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또 탄핵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도 저기에 또 분명히 계시잖아요. 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예. 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 체포하지 말라고 저 시위 현장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선동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당당하게 나서서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자기의 약속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것인데 이 추운 겨울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던데요. 예. 이 자리에 나와서 시위하고 대통령 체포 막아달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입장을 밝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찰총장까지 지냈고요. 자기가 검사 시절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돌아가야지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요.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권력자들은 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국민들한테 저는 오히려 신호를 주고 더 열받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영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검사 출신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서서 대국민 담화할 때는 당당하다고 얘기하고, 근데 실제로 영장 집행되고 나니까 이건 다 불법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영장 집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진짜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한 번만 반론할게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영장 기재 내용은 문제가 있어요.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인신을 구속하거나 인신을 인치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영장이기 때문에 논란이 없는 방식으로 논란이 없는 곳에 논란이 없는 기관이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수사권 관련해서 경찰에만 내란죄 수사권을 주어진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공수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권남용죄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으니까 가능하다, 이 논리는 안 맞는 것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한다는 것이 하여튼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영장 기재 내용도 사실은 법이 아무도 군림하지 못한다는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예. 판사님은 그럼 법에 군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소법의 일정 조항 자체를 패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셨다는 거, 예. 이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경찰이 그러면 적정한 수사를 통해서 뭐 소환 조사라든지 방문 조사라든지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 예.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뭐 반론 기회를 주셔야 예, 될 저희가 것 같은데요. 저기 지금 일단 먼저 화면을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네. 지금 이렇게 많은 겨울의 찬반 집회가 굉장히 주말에 대규모로 열려서 이런 상황을 빚은 원인, 그리고 어떻게 그 앞으로 처리가 될 것인가를 여쭤봤는데 그 이후에 많은 거를 말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만 먼저 집중을 해보고 그 조금씩 부분에 풀어가도록 대해서 그럼 하겠습니다. 더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저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상황이 왜 빚어졌습니까? 21세기에 난데없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면서 만들어진 상황 아닙니까? 근데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이미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란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합법적인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찾아가도 난 그거 안 받아들일 거야, 수용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공당인 국민의힘이 그걸 비호하고 감싸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이 상황이 정리 안 될 것 같으니까 분노한 국민들이 나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정반대에 있는 국민들도 있지만 그 국민들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많은 다수의 국민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같은 목소리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언제까지 그런 목소리, 그런 주장으로 이걸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못 막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간단하게 반론을 좀 제기하면, 논란이 왜 생기는 겁니까? 주장을 하면 논란이 생기는 겁니까? 그럼 끊임없이 한쪽에서 주장하면 논란은 끊임없이 있는 거네요. 그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주장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관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까지 그럼 다 무시하면 되겠네요. 헌법상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법관의 성향 다 따져가면서 우리가 영장 발부하는 거 적합성이나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나중에 가서 판단할 문제고 일단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집행조차 막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것인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사상 초유의 아니, 현직 그런데 대통령. 이제 그렇게 지금 아니,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네. 그럼 영장 그냥 막 발부해도 돼요? 이게 영장의 기재 내용이 만약에 국내심 정치권에서만 논박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평론가님 말씀을 좀 동의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법조계에서도 논박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 영장 기재 내용은 이례적인 걸 넘어서서 유법의 소지도 있고, 물론 합법하다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유법과 합법이라는 이런 의견이 나뉘는 정도의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말에 강제성 있는 영장인데 일각에서는 이거 유법하다라고 일각에서 합법하다 그러면 그 영장은 발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형사법 예외 조항 적시된 거에 대한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법조계 자체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 힘이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적법 절차를 지키자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재판 중이니까, 수사 중이니까, 또 탄핵 심리 중이니까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법적 보호를 받는 적법 절차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이거를 뭐 마치 내란의 획책이다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아니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그 논방이 그 공방이 있으니까요.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한남대로가 전차선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도 차선이 뚫려서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 이동하실 때 그 길을 잘 그 상황을 파악하고 우회하시는가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데 영장 집행 당시에 그 영상을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 관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각 직접 뭐 제가 통화해 보지 못했는데 예. 일각의 그 언론 보도 등을 통합 보면은 이제 아마 조율하러 갔다, 중재하러 갔다. 근데 윤상현 의원이 그 대통령의 입장을 그렇게 대표할 만한 의원이 된 겁니까, 그럼? 글쎄 저도 좀 사실 낯선 광경이에요. 예. 이제 공권력이 집행을 하고 공권력이 또 경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할 공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또한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그 변호인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네. 사실 뭐 대통령을 대리해서 어떤 역할을 뭐 위임받았다거나 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다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근데 만약에 들어가서 중재가 성립됐으면 또 그거 괜찮은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재가 성립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뭐 임의 수사해라 이런 식의 뭐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공수처가 그 설득을 그 현장에서 받아들일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저도 조금 낯선 광경이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윤상현 윤상현 의원- 의원뿐만 아니라 뭐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뭐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처럼 지금 뭐 당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의 부당함이나 탄핵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당 전체의 목소리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비상의원총회에서 뭐 방금 끝난 비상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장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장 자체가 뭐 평론가님은 저런 생각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발부 기관이나 그다음에 기재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의원들의 의견이 모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지금 일부 철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철회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일반적인 공소 취소와 달리 이 부분은 국회 내에서 일정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경우에 이게 이제 소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의결 정족수를 형성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별의 어떤 표결권이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이렇게 소추됐는데 여기서 중간에 철회하면 이건 국회의원들 의결권을 침해한 거잖아. 예컨대 우리가 법령을 하나 발의해가지고 법령 통과된 이후에 법령이 공포가 됩니다. 근데 공포된 거를 행정기관이 임의로 이 효력을 없애 불가능한 거잖아요.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탄핵 사유 중에 일부를 권한 없이 철회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단 들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탄핵 소추 사유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이 되니까 공수처를 항의 방문을 했고 즉각적인 2차 집행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렇게 무기력해도 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의 요구가 과한 겁니까?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대로 집행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경호처는 대통령의 사병처럼 전락해가지고 대통령 보호하겠다고 합법적인 영장을 저런 식으로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그리고 참 염치도 없다는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를 건폭이라고 지칭하면서 노조 관계자들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식의 주장들을 해왔어요. 공정과 정의 얘기하고 상식 얘기했었고요. 법 앞에 누구도 예외도 없다. 권력자도 예외도 없다고 수사하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또 그렇게 수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식의 태도나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와 관련해서 저렇게 법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는 행동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엄정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수처가 저는 2차로 당연히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요. 예. 2차 안 되면 3차라도 나서야 되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절차 문제 다 지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긴급체포는 뭐하러 있습니까? 경찰도 얘기했다잖아요. 박정준 경호처장 긴급체포하라고 하겠다고 얘기했대잖아요. 공수처가 오히려 가로막았다 그래서 더 비난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서 뻔히 불법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공권력이 해야 할 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21세기 6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위헌적인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 예상하고 입법권자가 다 그러면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제가 볼 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헌법과 법률이 완전히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좋은지 사법부하고 수사기관들이 판단하고 그 판단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지 그게 헌정 질서가 바로 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 못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시비 거는 것 이게 맞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시비를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네. 보세요. 공권력의 행사 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 대통령의 공권력 행사 비상계엄 이거 요건에 안 맞는다고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요건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실질적 절차를 요건에 안 맞는 비상계엄이란 공권력 행사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탄핵, 뭐 감사원장 탄핵 이거 요건에 안 맞는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공권력 행사. 그다음에 경찰의 공권력 행사, 판사의 공권력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건에 안 맞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문제 제기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비상계엄이라는 공권력 행사를 문제했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나머지는 그냥 다 봐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별개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안이 엄중하니까 이거 다 절차 필요 없어. 법적 안전망 다 필요 없어. 그냥 잡아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사법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엄중하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엄중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영장 발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엄밀히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봐줘야 된다. 지금 두 법률적인 분이 토론까지 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런 예. 얘기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서 예. 지금 얘기를 안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하시면 제가 반론 얼마든지 제기할 수 근데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요. 여기까지 하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왜 적용 예외를 어떤 근거로 하신 거죠? 판사께서?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 이제 아니, 저는 많은 개인적으로 제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절차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또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윤상현 의원이 어제 대통령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의 그 입장을 전해줬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6일까지가 영장 집행 기간이 된 거잖아요. 공처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런 입장이라면 계속해서 그 체포에 불응할 거라는 거를 그 대놓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입장 발표는 그 전에 며칠 전에는 또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그거 유튜버한테 전하는 입장 같은 걸 또 공개를 했는데 대통령의 지금 상황에 대한 이런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을 전언하시는 분은 좀 말을 좀 정제해서 전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의 그 지난 입장문은 사실 그 적혀 있는 단어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운을 북돋아 선동하는 행위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공권력 행사에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예. 다만 이제 이 지금 두 번째 저 대통령 입장은 사실은 요지는 그거라고 봐요. 현재 영장 자체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조사를 안 받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서부지방법원에 발부를 받았고 그 내용에도 보면 권한 없는 뭐 법률 적용 배제를 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피의자가 이런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법을 해칭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발부받든가 아니면 경찰이 발부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주체인 경찰이 수사 소환 통보를 하고 만약 수혜 소환 통보 이후에는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수많은 정치권 내지 피의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굳이 이걸 본인들이 수사할 의지를 계속 갖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법과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뭐 당당히 임하겠다. 수사하든 탄핵하든 당당히 임하겠다. 이런 말과는 맞는 것인가?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그 자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채라는 얘기는 참 언제적 들어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왕조 시대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헌법 11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한테 특별한 특권을 주는 거예요.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불소추 특권에서 내란 외환죄는 예외로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똑같은 국민인 겁니다. 근데 뭘 특권을 달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 영장에 대해서 사법체계가 붕괴되고 헌법과 법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럴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을 저질러 놨는지는 이해하고 있는지나 잘 모르겠어요. 공수처를 본인 스스로가 부정했으니까 지금도 뭐 재임 중이니까 어찌됐든 이전에 본인이 발언했을 때 공수처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발언들을 해왔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 자격조차 없다. 기본적으로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저는 전략은 이거라고 봐요. 끊임없이 수사기관에 수사에 시비를 걸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연을 통해서 뭔가 살아날 국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의 그 영장 집행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갖고 오면은 그러면 윤 대통령이 문을 열고 나와서 검찰에 출석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지금 공수처만 시비 걸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밝히고 그러면 공수처 영장은 이건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래야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지. 다 공수처 영장에 대해서 부정하면서도 아니 공수처가 발부한 영장은 이건 위법하니 나는 거기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본인 스스로가 밝히고 난 다음에 예. 공수처 영장에 대해서 시비를 삼을 거면 삼아라 이런 얘기 해주고 윤 싶습니다. 대통령 알겠습니다. 측의 반응 또 전략까지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체포영장이 기한이 좀 아직 남았습니다. 오는 6일까지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한 차례 더 영장 집행을 좀 재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혹은 뭐 추가 집행에 나서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되는데요. 공수처의 선택을 한번 예측을 좀 해볼까요?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그 소환 조사를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그 개인적인 생각은 영장 집행을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것은 평일에 하겠죠. 이게 휴일 날에는 저와 같이 이제 그 뭐 찬반 시위라고 표현은 뭐하도 집회 참가 인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집회 인원이 주는 아마 평일에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영장이 만약에 불발이 되게 되면 이제 임의 수사의 한 방식을 추진하겠죠. 그 다음에 임의 수사에 안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예컨대 뭐 우편 그 서면 조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입장이 만약에 나는 나가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이 명백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공수가 이전에도 검사들을 수사할 때, 그 검찰청 검사들을 수사할 때 몇 번 불러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기소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원래는 다음 단계가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체포영장은 소환을 위한 거고 그 소환은 조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그 사람의 입장을 들으려고 한 거고.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 이 절차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거죠. 어느 분이 잘못했는지는 그건 뭐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건 국민들 생각에 맡겨두고 공수처는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재집행 여부를 한번 결정한 뒤에 임의수사 전환 후 조사 추진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여권에서도 불구속 수사, 임의 수사 전환을 계속해서 주장을 좀 하고 있잖아요. 구속 수사를 할 필요성이 굳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일단 대통령이 어디 도망갈 염려는 없잖아요. 출국 금지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증거인멸 관련자들 다 구속돼 있어요.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뭐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저희가 불구속 수사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신분을 적시한 적 있죠. 그래서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 대통령은 더욱더 그렇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구속 영장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를 밝히려고 하는 의도 이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뭐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도 좀 궁금하고요. 공수처에서 좀 어떤 선택을 내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공수처에서 일단 영장 집행 한 번은 더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단 영장의 시효가 6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하고 더 할 기회는 그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좀 한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법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법관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법원에서 해줄 때의 근거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조건이 다르잖아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걸쳐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하나의 근거가 된 거고요. 국민의힘은 하나를 맞고 난 다음에 뚫리고 나면 또 다른 이유를 대고 또 다른 이유를 대고 이런 식의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 뭐 공수처가 칠 수 있겠죠. 안 되면은 구속영장을 치는 것 외에 별리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대통령 조사 한 번 안 해놓고 구속영장 쳤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아니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그때 가서 또 구속영장 발부되면 이거 판사가 위법하게 또 구속영장 발부했다고 또 시비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검찰이든 검사 앞에 서가지고 내가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조사받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조사받고 난 다음에 묵비권 행사면 묵비권 행사했다고 욕먹고 그리고 무언가를 발언하면 발언한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러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비난도 두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피의자한테 똑같이 했던 일을 자기가 당할까 봐 저는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론 기일이 지금 바로 이틀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내란죄를 국회 탄핵소추단이 철회하겠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빼면 그럼 탄핵소추에 찬성하지 않을 의원들도 있었을 것이다. 다시 표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확한 상황은 어떤 겁니까?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아예 낸 그 안에서 뺀다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헌재에서 다투지 않겠다는 건지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아마 소추단 입장에서 이 내란죄를 빼겠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빼겠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빼겠다 이런 취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마 헌법재판관이 그러면 이 철회한다는 의미냐 그랬더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문제가 있는 것이 내란죄,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단어는 내란죄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내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소위 그 사회에서 말하는 이 내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란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뭐 국토 참절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 폭동을 일으킨 경우 이게 내란입니다. 근데 그 내란죄 성립 여부를 빼게 되면 내란이 없어요. 내란죄라는 게 내란인 개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분들은 내란죄 성립 여부만 빼는 거지 내란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 거의 소추 의결서에 내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8번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 1순위의 어떤 뭐 헌법 위반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공소취소처럼 검사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탄핵 의결이라는 것은 국회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 3분의 2가 동의할 때 그때 사유들 중에 하나라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예. 빼게 되면 다시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서 빼게 되면 그러면 의결할 당시에는 10개 집어넣었다가 그때 의결해놓고 나중에 5개로 뺀다. 그러면 의결 절차 그 의원들은 표결권이 침해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 제가 아까 반론으로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으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그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반박도 같이 추가드립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이 일종의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던데요. 그거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탄핵 전문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소추위원장 맡았어요. 그때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중간에 했거든요. 그러면서 죄목을 빼가지고 뇌물죄하고 강요죄 등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빼는 대신에 박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쪽으로 탄핵소추 사유서 수정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당사자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 소송이다.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느냐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요즘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문 헌법재판소에서요. 선고문 전문을 다시 출처하면서 읽었거든요. 그 당시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가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냐면요. 공무원의 파면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는 일단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 내란죄 성립 문제는요. 형사재판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거기에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구체적으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형사재판으로 다퉈도 될 문제고 그걸 가지고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사유로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혐의를 굳이 형사재판을 다루듯이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란죄 부분을 뺀 거예요. 그리고 계엄령 선포의 위헌성 여부만 집중적으로 따져도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얼마든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지금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과거에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자신이 다 한 행위를 전부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 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8년 전 그때는 권성동 의원의 저런 부분은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법률 위반,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 뺀 거죠. 그 당시에 강요죄 이런 걸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헌법 조항들을 찾아서 그 위반에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유가 바뀐 건 없어요. 적시 법령만 바뀐 겁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왜 이게 달리 봐야 되냐면 이번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란이라는 개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추 의결서에서 다 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란이라는 개념을 쓰려면 내란죄가 성립해야 돼요. 내란죄가 성립해야지만 내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죄를 빼고 내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사유 중에 내란을 방조했다, 묵인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또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절차상의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저희 그냥 딴지 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의결 절차 다시 거치든지 이거는 헌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자 보정할 수는 있어요. 탄핵 의결서를 탄핵 사유를 보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고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보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건 보정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부 철회 이 부분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른 부분은 내란이라는 단어가 일반 사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내란죄 성립한 경우에만 내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내란죄가 말씀을 성립을 드리고 해야 싶은데요.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위헌위법적인 내란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랬지만 그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내란죄 부분 빼면은 오히려 더 간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때 왜 자신들의 논리를 뒤집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서 내용을 지금 수정했다고 시비 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탄핵 선고문 다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똑같이 했습니다. 왜 탄핵안 표기를 토론 없이 진행하느냐. 이 부분도 시비 삼았고요. 그리고 탄핵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것도 시비 삼았어요. 그리고 아까 권성동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 사유서 수정했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서 다시 수정하려면 국회 표결 거쳐야 된다는 것도 그 당시에 똑같이 주장했던 바고요.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일일이 파면 선고하기 전에 하나하나씩 탄핵하는 얘기들을 넣었을 때 다 넣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탄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찰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거에 자신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주장했던 논리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또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 탄핵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도덕 시간이 아니니까 부끄러워하는 여부는 각자의 양심에 맡기는 거고요.
자, 이게 그때는 탄핵 소추위원이었잖아요.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사안인 거예요. 지금은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의힘에서 그 의원들이 내 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왜냐? 자, 내란죄라는 게 없었으면은 탄핵에 반대했을 의원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란죄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유를 그럼 쏙 빼고 했다 그러면 반대했을 텐데 이 사유 때문에 찬성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 그 의결을 다 거친 이후에 갑자기 이걸 뺀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당했다 국회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소추 의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만약에 변호인 측에서 하는 얘기하고 국회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차원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 헌재 문제를 떠나서. 예. 그러니까 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그 각 당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찬성한 의원들한테 다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의견이라서 반론은 네. 없습니다. 기회가. 예. 한동훈 대표가 내란죄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위헌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라고 얘기했어요.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탄핵안에 찬성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발이 안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심사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탄핵안 발이 안이 있는 거죠. 발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헌법재판소에서요 계엄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그걸로 윤 대통령 충분히 파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섞어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굳이. 그리고 굳이 사유서 수정한 부분까지도 그거 다시 재동의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이미 전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보정이에요. 이미 보정. 판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재판소 규정의 보정의 범위 내를 이건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정의 범위 내인지 여부에 대해서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헌재 규정에 따른 보정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이에 관련돼서는 이전 예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그러니까 무슨 숙고할 필요가 보정입니까? 있어요. 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되지 뭘 보정할 게 있습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니 그럼 말씀드렸는데 내란 좀왜 빼냐고요. 예, 중간에 변칙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좀 더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